안녕하세요. 차벌휘입니다. 오늘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5장 내용 중에서 다시 쓰기 전략에 관한 설명을 시작해야 돼요. 지금 이거랑 단순화 전략까지 제가 설명하면 아마 5장은 끝날 겁니다. 끝날 건데 최근에 제가 하는 일이 많아서 약간 이 영상들이 금방금방 녹화되지 않았어요. 오늘 밤늦게 이거를 녹화하고 내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 단순화 전략까지 설명해서 5장 내용을 다 끝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내용 들어갈게요. The rewrite tactic, abbreviated RW, and the sim tactic were introduced briefly in calculational proofs. 자, 다시 쓰기 전략은 사당에서 이미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RW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심프 택틱, 단순화 전략은 앞에서 이미 봤죠. 근데 어디에서 봤냐면 계산 증명을 다룰 때 이 두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In this section and the next, 자, 이 절과 다음 절에서 2절에서는 다시 쓰기, 제작성 전략을 배울 거고 그 다음 절에서는 단순화 전략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The rewrite tactic provides a basic mechanism for applying substitutions to goals and hypotheses. 자, 이 전략은 어떤 방법을 제공하냐면 어떤 메커니즘을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죠? 메커니즘? 기작이라는 용어도 있었던 것 같은데 메커니즘. 여기서는 방법으로 번역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법 정도로? 자, 기법으로 번역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증명 목표나 아니면 맥락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정들의 치환 또는 대체, 치환을 적용하는 기본적인 기법을 다시 쓰기가 제공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쓰지 않으면 많이 불편합니다. Providing a convenient and efficient way of working with equality. 이거는 보통 언제 쓰는 게 좋냐면 등식을 다룰 때 좋아요. 뭐 등식 말고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언제냐면 논리적 동등 또 이 다시 쓰기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넘어가고 일단은 등식만 볼게요. 자, 등식을 다루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이 rewrite tactic이 제공한다는 거죠. 다시 쓰기 전략이 그런 방법을 제공한다. The most basic form of the tactic is rewrite T, where T is a term whose type asserts an equality. 자, rewrite 다음에 대괄호를 쓰고 그 안에 t를 적으면 되는데 t는 어떤 항이에요. 항이지만 정리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 이름인데 그 정리 이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어떤 증명을 주장하는 유형에 속한다는 건데 그 말은 즉 이 정리 이름이 어떤 등식의 증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등식이 참임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T can be a hypothesis H. H 같은 항이 될 수 있다. H가 무엇의 증명이냐면 X는 Y와 같다는 증명이고 그 다음에 it can be a general lemma like outcome 아니면 어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반적인 보조 정리의 이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린의 기본 라이브러리, 핵심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핵심 라이브러리 말고 뭐가 있더라? 린의 핵심 라이브러리나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정리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맥락에 주어져 있는 어떤 정리의 증명, 항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x 더하기 y는 y 더하기 x랑 같다고 쓰는 그런 식이 나올 수도 있죠. add컴의 증명이 그거고 자, 그 다음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채팅을 이따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직은 메시지가 없네요. 예. The rewrite tactic tries to find suitable instantiations of x and y.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보기를 좀 생각해 볼게요.
그 H2를 이용해서 주어진 증명 목표를 바꾸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 H2에는 변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 보기는 사용하기 어렵고 그냥 addCom 보죠. addCom 보시면 모든 x, y에 대하여 x 더하기 y는 y 더하기 x랑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x, y의 구체적인 사례가 주어진 목표와 맥락을 고려했을 때 무엇이 돼야 하는지도 다시 쓰기 전략이 알아서 찾아줘요. 그래서 편리하죠. 편리합니다. It can be any compound term. 어떤 복합적인 항이든 그 x, y가 될 수 있다. Asserting a concrete or general equation. 그래서 구체적인 또는 일반적인 등식을 주장하는 항인데, 근데 지금 제가 약간 이 항을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이 항은 무슨 얘기냐면 증명항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asserting이 나왔고 asserting의 목적어가 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증명항을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x나 y 같은 x와 y 같은 것들은 증명이 아닌데 여기에서 말하는 컴파운드 텀은 복합적인 항이고 복합적인 항은 지금 증명을 가리킨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을까요? 25였는지만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T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는 일반적인 보조 정리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맥락에 주어져 있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즉석으로 우리가 어떤 항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항은 어떤 명제의 증명항이 돼야 하는 거고. 그죠? 맥락에 직접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In the following example, we use this basic form to rewrite the goal using a hypothesis. 자, 다시 쓰기의 기본적인 형태를 이용해 목표를 재작성할 것이다. 네, 무엇을 이용하냐면 H1이랑 H2라는 두 가지 가정을 이용해서 그래서 H2를 이용해서 뭐를 했냐면 K를 0으로 바꿔줬어요. 등식의 왼쪽을 오른쪽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FK는 0과 같다는 등식에서 K가 0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텍스트 편집기에서 한번 봐야겠네요. 자, 아래 증명 목표랑 맥락이 나와 있죠. F는 무슨 함수인지 보이시나요? 자연수 입력값을 받아서 자연수 출력값을 내는 함수이죠. 정의역과 공역 모두 자연수 전체의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K는 어떤 자연수고 H1의 유형이 뭔지 보니까 F0은 0과 같다는 명제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H2는 K가 0과 같다는 명제고 아니야, 명제의 증명이고 그렇죠? H1이랑 2는 증명이고 그것들이 속하는 유형은 각각 개별 명제인 거죠. 자, 이것을 이용해 FK가 0이랑 같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건데 위쪽을 보시면 RW가 나오죠. RW가 하는 게 뭐냐면 다시 쓰기입니다. rewrite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작성을 한다는 얘기고 H2를 이용해서 다시 쓰기를 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잠깐만요. 자, 증명 목표가 FK는 0과 같다는 거에서 F0은 0과 같다는 게 됐죠. K가 0으로 바뀐 거예요. 즉 H2의 명제, H가 입증하는 명제의 내용을 보고 그것이 등식임을 일단 확인해요. 그 다음에 등식 왼쪽을 오른쪽으로 바꿔주는 건데 왼쪽이 K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자, FK는 0이다 라는 등식에서 K가 한 번 나오죠. 그 K를 H2가 입증하는 명제인 K는 0에서 그 우변인 0으로 바꿔준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K를 0으로 바꾼 거예요. 됐죠? F0은 0과 같다. 그 다음에 H1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증명을 다시, 증명이 아니라 목표를 다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다시 쓰기를 할 필요가 없긴 한데 가능은 합니다. 즉,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F0을 여기 나온 것처럼 F0을 0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0은 0과 같다는 등식이 나오죠. 근데 0이 0이랑 같다는 건 다시 쓰기 전략이 알아서 입증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시 쓰기 전략을 사용한 뒤에 반사성 전략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사성 전략이 뭐냐면 그냥 A는 A와 같다는 꼴의 명제를 증명해 주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닌이 어떤 항을 정규 형태로 바꿔주는 그 규칙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 항들을 바꿨을 때 좌변이랑 우변, 왼쪽이랑 오른쪽이 서로 같은지 아닌지를 판단해 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사성 전략에 의해서 그 등식이 같다는 것을 이 전략이 입증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시 쓰기가 그런 반사성까지 알아서 확인하거든요. 네,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됐죠? 할만하죠?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In the example above, the first use of rewrite replaces k with 0 in the goal fk equals 0. 아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k를 0으로 바꿨죠. 어디에서 바꿨냐면 fk는 0과 같다는 등식에서. 그러면 f0은 0과 같다는 목표가 나오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다시 쓰기는 무슨 일을 한 거냐면 애초에 h1이 입증하는 명제 자체가 f0은 0과 같다는 등식이기 때문에 f0을 0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0은 0과 같다는 목표가 나오죠. The tactic automatically closes any goal of the form t equals t. t는 t와 같다는 꼴의 등식은 모두 이 다시 쓰기 전략이 자동으로 종료한다는 건 그거를 끝낸다, 완수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종료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Here is an example of rewriting using a compound expression. 자, 복합적인 식을 이용해서 다시 쓰기를 사용한 보기가 다음에 있대요. 자, 한번 볼까요? x, y는 자연수고 p는 자연수에서 명제 유형 3개로의 함수죠. 그게 뭔 말이냐면 이 p가 수로란 얘기입니다. 수로. 어떤 자연수에 대하여 어떤 성질이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수로고, 그 다음에 q는 명제네요. 자, 그 다음에 h가 입증하는 명제는 q가 참일 때 x와 y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q가 참일 때 x와 y가 같다는 조건문이 h가 입증하는 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h'은 py가 참이라는 가정이고요. hq는 q가 참이라는 가정입니다. 뭔가 약간 좀 가정들이 왜 다 이상하게 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이런 가정들이 맥락에 주어져 있는지 약간 이해가 안 가지만 뭐 증명은 할 수 있죠.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건 px입니다. px. 아까 제가 p는 수로라고 말씀드렸죠. p 자체가 명제가 아니라 p 다음에 어떤 자연수가 와야 그 전체 식이 명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assumption 전략은 다음 줄에 적을게요. 뭐 아까 맥락이랑 증명 목표는 설명했으니까 상관없는데, 보시면 rewrite 다시 쓰기 전략 안에 들어간 항이 복합적인 항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h 또는 hq 같은 단순한 항이 아니라 그 둘을 조합해서 만든 항을 지금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hq는 뭘까요? hq는 그 h와 hq의 유형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일단 h 자체가 q가 참이면 x는 y와 같다는 조건문의 증명이죠. 근데 q가 참이라는 것은 hq가 알려주고 있죠. 따라서 h는 q에서 x는 y와 같다는 명제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h를 hq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hq는 q에 속하니까요. 그래서 hq의 유형이 뭐냐면 show from 구문을 이용해서 제가 써볼게요. x는 y와 같다는 식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hq는 x는 y와 같다는 명제의 증명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자, 그것을 이용해서 무슨 방식으로 증명 목표를 바꾼 거냐면 px였던 거 있죠. px. px에서 x를 y로 바꿔준 겁니다. 왜냐하면 제작성 전략이 사용할 수 있는 등식에서 그 좌변은 x이고 우변은 y니까. 그래서 이제 증명 목표는 py가 됐고 py의 그 증명은 h'에 있죠. 그래서 가정 전략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고 이것은 이그젝트 전략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그젝트 h'. 이렇게 증명을 바꿀 수도 있겠죠. 됐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고 HHQ는 X는 Y와 같다는 등식을 입증한다. 다음 Multiple rewrites can be combined using the notation rewrite T1, T2, etc. Tn. 즉 rewrite T1, rewrite T2, rewrite Tn 같은 식으로 다시 쓰기를 n번 작성할 필요 없이 한 다시 쓰기를 작성한 다음에 대괄호 안에 그 제작성 전략이 사용할 증명항들을 한꺼번에 나열해서 이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 previous example can be written as follows. 자, 앞의 보기는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대요. 다시 쓰기 전략을 두 번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만 쓰고 그 안에 우리가 사용하려는 증명항을 나열하는 거죠. 그렇죠? By default, rewrite uses an equation in the forward direction. 자, 기본적으로 다시 쓰기는 정방향, 순방향으로 등식을 사용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왼쪽을 좌변을 그 주어진 증명 목표에 있는 특정 식과 그 제작성 전략이 사용할 등식의 좌변을 맞춘 다음에 그 식을 이제 해당 등식의 우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좌변을 우변으로 바꿔줍니다. 좌변을 우변으로 바꾸는 치환을 증명 목표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치환을 하고 싶을 때는 왼쪽 화살표를 그 증명항 이름 앞에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쓰기 전략이 그 등식을 역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증명항 이름 앞에 이 왼쪽 화살표를 쓸 때 띄어쓰기를 좀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띄어쓰기를 할지 말지는 글쎄요.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해진 규칙이 있는지 아닌지 약간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좀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매스리브 커뮤니티에서 아마 그것에 관한 좀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린 매스리브 페이지를 제가 약간 제대로 찾지 못한 거는 조금 창피하네요. 그래도 지금 찾기는 했고요. 여기 아마 그 스타일이 있을 것 같은데 코드 작성 양식 안내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쓰기? 근데 여기에도 뭐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은 거라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rewrite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보세요. When using the tactics rewrite or simp, there should be a space after the left arrow. 왼쪽 화살표 다음에 스페이스 문자가 하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왼쪽 화살표 띄어쓰기 그 다음에 add, ab처럼. 그리고 단순화 전략에서도 왼쪽 화살표를 사용할 수 있네요. 그리고 두 노테이션은 애초에 두 표기법은 우리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에서 배우지는 않는데 그 경우에도 왼쪽 화살표를 쓸 수 있다는 건 저도 몰랐어요. 방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오고 그렇죠? 띄어쓰기를 하는 걸 추천했습니다. 띄어쓰기를 하는 쪽으로 저도 코드를 작성할 거고요. 왼쪽 화살표는 역비금 친 다음에 L 쓰시면 텍스트 편집기에서 알아서 유니코드
유니코드 왼쪽 화살표로 바꿔줍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고, 보기 보시면 H11 등식을 사용하되 역방향으로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증명 목표에 나와 있는 B를 A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고 역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ASCII 문자로 이 화살표를 적어도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할만하죠? 네. 이대로만 가자. 잘 하면 단순화 전략으로도 갈 수 있겠네요. Sometimes the left-hand side of an identity can match more than one subterm in the pattern, in which case the rewrite tactic chooses the first match it finds when traversing the term. traverse라는 동사의 의미만 좀 다시 제가 확인하면 되겠는데 저거 가로지르다? 라는 뜻일 거예요. traverse. 예, 가로지르다. 여기서는 그 주어진 식을 다 살펴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자, 문장 한번 번역해 볼게요. 다시 쓰기 전략이 어디 보자. 주어진 패턴, 그러니까 증명 목표에서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부분 항을 그 다시 쓰기 전략이 사용하려는 항등식의 왼쪽과 좌변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치환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H1이라는 증명을 예로 들게요. H1이라는 증명항은 A를 B로 다시 쓰기 전략이 저 H1을 사용할 때 A를 B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A를 B로 바꿀 수 있는데 그 A가 증명 목표에 2번 이상 나타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한꺼번에 B로 바꾸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매치를 뭐라고 해야지? 첫 번째로 맞춰지는 부분 항만 치환을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패턴을 살펴볼 때. 아니면 인더 패턴이라는 말을 지금 제가 약간 잘못 번역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인더 패턴은 그 해당 패턴의 라고 번역을 해야 했던 것 같아요. 즉, 여기에서 그 부분 항이 다시 쓰기 전략이 사용하려는 등식의 좌변과 같은 패턴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좀 패턴을 잘못 번역했어요. 패턴은 증명 목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다시 쓰기 전략이 사용할 상등식의 좌변이나 우변을 얘기합니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부분항을 한 번에 다 바꿀 수 있으면 첫 번째 부분항만 바꾼다는 거. If that is not the one you want, you can use additional argument to specify the appropriate subterm.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G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보세요. 만약 net addcom이라는 자연수의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다시 쓰기를 하고 싶은데, 그 교환 법칙이 어떤 두 항을 골라서 교환 법칙을 사용하는지가 결국 약간 좀 불분명할 수 있어요. 그때는 좀 더 명확하게 린에 어떤 항들을 교환할지 지시하기 위해서 addcom이라고 하는 정리 뒤에 그 항을 하나 또는 2개 다 써도 되는데, 아니면 뭐 addcom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자연수 인수만 받죠. 그러니까 3개를 입력할 수는 없어요. 근데 2개 다 입력해도 되지만 하나만 입력해도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직접 작성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약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텍스트 편집기에서 한번 살펴보죠. 이거는 직접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화면을 방송용으로 바꿔놓지 않았는데,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예, 그거는 게임할 때만 문제가 생기고 린을 설명할 때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A, B, C가 자연수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C 더하기 B랑 같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증명해야 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린은 지금 A 더하기 B를 먼저 계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즉 A와 B 사이에 포괄호가 쳐져 있어요. 등식 우변을 보시면 오른쪽을 보시면 A 더하기 C 더하기 B에서 C랑 B를 먼저 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린은 A랑 C를 먼저 더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항 주변에 포괄호가 쳐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맞는지 한번 볼까요? 맞죠? 예. 그래서 첫 두 항 주변에 소괄호가 쳐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하는 게 뭐냐면 그 증명이 잘 작성이 됐는지 확인하는 일인데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을 사용해줘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소괄호를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덧셈 순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앞의 두 항을 먼저 더하는 게 아니라 뒤의 두 항을 먼저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결과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보세요. 등식의 좌변만 바뀌었어요. 우변에서는 여전히 A, C라고 하는 앞에 있는 두 가지 항을 먼저 더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뭐 여기까지는 더 설명할 게 없고 다음 net add b라고 썼는데 여기서 b를 한번 없애볼게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자, 일단 일부러 b를 없앤 상태에서 증명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발호 b 더하기 c 그 다음에 a 더하기 c 더하기 b가 서로 같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이때 교환 법칙을 적용이 아니라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목표를 다시 쓴 결과를 보니까 자, 어떻게 됐나요? B 더하기 C라는 게 하나의 항으로 지금 여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B 더하기 C가 오른쪽에 있었지만 이제 왼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원래는 왼쪽에 A가 있었죠. A는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C 다음에 A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증명이 뭐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 건 저게 아니라 net add b라는 건데 그게 뭔 얘기냐면 A랑 C 더하기 B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C와 B를 교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B 쓰고 C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net add BC라고 쓰면 이거는 B 더하기 C는 C 더하기 B랑 같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B 더하기 C는 C 더하기 B랑 같다. 그러니까 저거를 사용해서 B랑 C의 위치를 바꾸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그 결과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목표를 바꾸면 이거는 다연수라는 건 없죠. 자연수의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의 증명이 되는데 다만 그 괄호가 뒤에 있는 식이 등식 우변에 나와야 돼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게 약간 번거롭긴 합니다. 그래서 역방향 화살표가 적혀 있는 겁니다. 왜 저게 있냐면 net add assoic이라고 하는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은 등식의 좌변이 첫 두 항을 먼저 더하는 식이고 우변이 뒤에 있는 두 항을 먼저 더하는 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목표에서는 좌변이 그 뒤쪽 두 항을 먼저 더하는 식이다 보니까 결합 법칙을 역방향으로 사용해서 다시 쓰기를 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 결과 목표가 이제 A랑 C를 먼저 더하는 식으로 모두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증명 목표에서의 등식 좌변이 계속 바뀌고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증명 목표의 우변을 바꿔도 되니까 A랑 C를 먼저 더하던 식을 그 뒤에 있는 두 항 C랑 B를 먼저 더하는 식으로 바꿔도 되죠. 이러나 저러나 증명은 되니까. 이해하셨죠? 뭐 둘 다 된다는 거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차이가 있나? 이번에는 결합 법칙을 두 번 사용하는데 한번 보죠. 자, 결합 법칙은 사실 A 더하기 C 더하기 B 뒤쪽에 나와 있는 식에서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었는데 결합 법칙에 따라서 A 더하기 C 더하기 B를 A 더하기 괄호 C 더하기 B 괄호로 바꿀 수 있었지만 맨 먼저 발견한 식이, 즉 결합 법칙으로 다시 쓸 수 있는 식이 주어진 목표의 왼쪽이었기 때문에 저거부터 바꾼 겁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을 한 번 더 써야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제서야 주어진 목표의 오른쪽까지 이제 결합 법칙이 적용된 식으로 이제 변합니다. 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뭐 B와 C에 관한 자연수에 대한 그 덧셈의 교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B와 C가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은 자연수의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에서 이끌려 나오는 결과인데 그거는 net adcom이라고 하는 증명에 저거는 뭐 함수이긴 하죠. 저 함수에 B와 C를 입력한 결과인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자 이번에는 adcom에서 보세요. B를 먼저 안 썼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간 게 뭐냐면 C예요, C. 그러니까 지금 뭘 한 거냐면 C 더하기 B를 B 더하기 C로 바꿔준 겁니다.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뭐 큰 차이는 없죠. 보세요. 그러니까 C 더하기 B라는 식을 B 더하기 C로 바꿨죠? 그러면 위에 있는 목표에서 등식의 우변에 C 더하기 B가 나오니까 저거를 B 더하기 C로 바꿔준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뭐 이러나 저러나 증명은 다 뭐 매 한 가지로 끝나죠. 예. 뭐가 됐든 증명은 됩니다. 그렇죠? 그 아직은 우리가 다시 쓰기 전략만 보고 있으니까 좀 알 수는 없지만 단순화 전략에서는 같은 정리 이름을 두 번 이상 중복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단순화 전략과 달리 제가 방금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화 전략은 같은 정리 이름을 중복해서 서술할 필요 없고 다시 쓰기는 그래야 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어디 보자. 이거는 안 읽을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한 게 그냥 여기 본문에 이 문단에 나와 있는 겁니다. 됐고, 그다음에 by default, the rewrite tactic affects only the goal. 기본적으로 다시 쓰기 전략은 목표에만 영향을 끼친다. 근데 이제 H라는 가정에서 다시 쓰기를 하기와 같은 표기법이 있어요. 이거는 다시 쓰기 전략의 결과가, 그러니까 다시 쓰기 전략의 효과가 증명 목표 말고 가정 H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유용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4분 정도 지났는데 일단은 이 절을 다 끝내는 걸 목표로 해야겠습니다. 단순화 전략까지 얘기하는 거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밤이 좀 시간이 많이 늦어서 깊은 밤이 됐거든요. 하여튼 자 보겠습니다.
FA는 F0이랑 같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F는 함수이고 A는 자연수고 A 더하기 0이 0이랑 같다는 등식이 있네요. 자, 근데 A 더하기 0은 그냥 A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거는 net add zero라는 정리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H라는 가정을 간단하게 만들려면 증명 목표 말고 H에서 다시 쓰기 전략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rewrite at H와 같이 써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A 더하기 0이 그냥 A가 됐죠. 그 다음에 A를 0으로 치환하기 위해서 H를 사용하는 거죠. H를 사용해서 목표를 다시 쓰면 F0은 0과 같다는 등식이 나오고 이거는 반사성에 의해 증명이 되는데 다시 쓰기 전략은 자동으로 반사성까지 해결해 주니까 증명이 끝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방금 제가 설명했으니까 읽지 않을게요. 읽지 않고 다음 다시 쓰기 전략은 명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래요? 그렇구나. 근데 어, 증명이 아닌 상황에서 다시 쓰기 전략을 쓴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t에서 다시 쓰기와 같은 전략을 사용해서 어디 보자. 길이가 n인 알파 튜플 인 t를 근데 이 t가 가정이에요. 여기서 이걸 가정이라고 했는데 이건 가정이 아니라 그냥 항이죠. 자, 이 항을 길이가 0인 알파 튜플 임을 좀 더 명시적으로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t를 바꾼 건 아니고요. 그냥 n이 0이었으니까 이게 가능했겠죠.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자, 튜플이 뭔지 보니까 튜플은 두 가지 인수를 필요로 하고 알파는 어떤 유형이에요. n은 자연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분 유형을 배웠나요? 아직 부분 유형은 배울 수 있는 때가 아닐 텐데 부분 유형이 뭔지는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 부분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알파라는 유형이 있을 때 그 알파에 속하는 항들 중에서 특정한 성질을 성립시키는 항들만을 갖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알파의 부분 유형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조심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알파의 어떤 부분 유형에 속하는 항들은 알파에도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집합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유형론이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그 알파의 어떤 부분 유형에 속하는 항들을 알파에 속하는 것처럼 생각해도 되는 상황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정확히 알파에도 속한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항은 하나의 유형에만 속해요. 알겠죠?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동시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 유형이 뭔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알파의 알파 유형에 속하는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목록의 유형은 리스트 알파라고 부르는데 그 리스트 알파에 속하는 항 AS는 그러니까 목록이에요. 목록. 알파 목록입니다. 알파 목록 AS 중에서 그 길이가 n인 것들만 모은 부분 유형이 지금 튜플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튜플은 목록인데 길이가 n인 목록인 겁니다. 길이가 n인 알파 목록. 그렇죠? 알파 튜플이란 길이가 n인 알파 목록인 거예요. 그리고 이 대문자 튜플이라는 것은 그런 유형을 만들어주는 함수고요. 그런 튜플들의 유형을 만들어주는 함수. 그래서 t라고 쓰여 있는 거 있잖아요. t는 튜플 알파 n에 속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근데 보니까 이것의 유형이 뭔지는 안 써줬네요.
보아하니 이 tuple 알파 n이라는 것도 타입에 속하네요. 네.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t라는 것은 길이가 n인 알파 튜플인 거예요. 개별적인 어떤 한 튜플. 근데 목록이죠. 길이가 n인 목록입니다. 리스트이고, n은 자연수이고 그것은 0이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는 목표가 주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항의 유형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됐죠? 구성 목표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정리를 증명한 게 아니에요. 길이가 0인 알파 튜플을 하나 만들면 돼요. 근데 애초에 n이 0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t를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t는 튜플 알파 0에 속한 게 아니라 튜플 알파 n에 속하죠. 근데 n이 0이랑 같잖아요. 이때 다시 쓰기 전략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h라는 가정을 이용해서 t를 다시 쓸 겁니다. 그러면 t가 이제 튜플 알파 0에 속한다고 나오죠. 이거를 이용해서 t를 제시하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empty tuple이라는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empty tuple. 자, 비어있는 튜플. 왜냐하면 길이가 0이니까 비어있는 튜플에 관한 저 정의를 제가 한번 인쇄 명령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증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보일 수 있더라? 어디 보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set option pp proofs라는 게 뭐냐면요. 린의 어떤 설정을 바꾸기 위해서 set option 핵심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p는 pretty printer를 의미합니다. 예쁜 인쇄기. 그러니까 그 정보창에 나오는 메시지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시될지를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 중에서 증명에 관한 항목을 참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이게 뭐 하는지는 아까 그 옵션 목록에서 설명이 돼 있었는데, display proofs when true and replace proofs appearing with expressions. 이게 뭔 말이냐면, 이 pp proofs를 참으로 설정했을 때는 증명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명을 다 볼 수 있죠. 이렇게. 근데 보아하니 지금 증명항을 아예 자동으로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프루프 1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또 봐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간단한 거를 증명하는데 프루프 1이라고 하는 정리를 린이 알아서 만들어 주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린이 이 정리 이름을 아예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n이 0이랑 같을 때 튜플 알파 n은 튜플 알파 0이랑 같다는 결론을 내는 그런 증명인 거예요. 왜 이런 것까지 증명해야 하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그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증명할 때는 예전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나요? 그 인수에 대한 합동을 사용해서 증명했고 그러니까 증명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를 이용해서 바꿔야 했던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모더스 포넨스가 왜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등식의
모더스 포넨스라는 게 있나?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아, 아니, 저도 몰랐어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잠깐만요. 어디 보자. 아, 유형 변환 연산이래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같은 유형일 때 알파에 속하는 성분들의 무엇을 대응시키냐면 베타에 속하는 성분들을 대응시킨대요. 근데 이거는 결국 보니까 그냥 매크로 쓴 건데 이 매크로는 우리가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런 게 있어요. 예, 지금은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그냥 이 등식에 대한 모더스 포넨스 긍정 논법이 뭔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는 유형이고요. 알파와 베타가 서로 같다는 가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알파에 속하는 항을 가지고 이제 베타에 속하는 항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뭔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까지는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뭐라 얘기를 하기가 어렵네. 그 등식에 관한 제귀자라는 게 있어요. 7장에서 제귀자를 배우는데 그 제귀자를 이용해서 알파에 속하는 항을 가지고 베타에 속하는 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밖에 설명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방식으로 작성돼야 하냐면 보세요. T라고 하는 항이 있죠. T라고 하는 항은 튜플 알파 0에 속하는 항이 아닌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따지면. T 자체는 튜플 알파 n에 속하는 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증명에서는 뭔 일이 일어난 거냐? 보세요. T가 원래는 튜플 알파 n에 속한다고 나와 있죠. 근데 다시 쓰기를 한 뒤로는 T가 튜플 알파 0에 속한다는 정보가 나와 있죠. 앞에서의 T랑 지금의 T랑 사실 똑같은 T가 아닙니다. 반전이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을 갖게 하니까 둘이 같은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다릅니다. 예. 더 자세하게 설명은 지금 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H 그 다음에 T라고 쓸 수 있어요. 이 삼각형 기호는 옆비금 그 다음에 T를 쓰면 아마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돼요. 이게 뭐 한 거냐면 T에서 N을 0으로 바꾸라는 그런 바꾼 결과? 예, 바꾼 결과입니다. H 삼각형 T라는 건. 근데 보시면 T라고 하는 항 자체는 N이 없잖아요. 그럼 뭔 일이 일어난 거냐면, 그, T에 속하는이 아니라 T가 속하는 유형에서 N이 0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T라고 하는 저 식 자체는 N이 안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T의 유형에는 N이 있죠. 그 N이 0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해요. 이상한데 이거는 좀 저희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유형론에서의 약간 좀 요상한 점? 이상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릇한 점. 근데 그냥 무시하려고는 하는데 다른 유형론에서는 이게 좀 더 자연스럽게 뭐 설명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린 말고 유형론은 여러 버전이 있거든요. 네, 뭐 일단은 저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T 자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는 여기 아래의 메시지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튜플 알파 n에 속하지 튜플 알파 0에 속하지 않아요. 하지만 H 삼각형 T는 튜플 알파 n이 아니라 튜플 알파 0에 속한다는 거. 좀 수긍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해하려면 7장이랑 8장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다시 쓰기에 대한 제 영상을 그만 녹화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금방 했네요. 금방 했고 다음 시간에는 단순화 전략을 설명하는데 이거는 금방 설명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마 1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내용이 좀 길기도 하고. 지금 보아하니 단순화 전략까지만 설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뒤에 있는 전략들을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예상해 보자면 영상을 2편 정도 더 만들어야 할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이거 만들고 나면 퀴즈도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제 멘티 2분에게 퀴즈 좀 풀어 달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자, 녹화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